종목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상철 전문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종목톡톡 현상철 전문가입니다. 현재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주요 이슈들과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먼저 시장 흐름 한번 짚어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연일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조금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었지만은 오늘은 조금 반등 시그널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 패턴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월등히 더 많은 하루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88%,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가량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좀 기분 좋게 증시가 좀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상승 배경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외인들의 외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계속 팔고만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내려온 부분이 있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 통과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안정세를 좀 보여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조금 자금이 유입이 되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지수를 끌어올려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은 역시나 제가 뭐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하는 날에는 지수가 항상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살 때는 항상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좀 투자에 좀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외인 투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올려줬고, 기관 같은 경우가 사실 오늘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조금 제한시켰다.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제한을 했던 좀 아쉬운 하루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금 신경 쓰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연기금이 조금 담아가는 종목들을 조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고 내일 또 긍정적인 거 시장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 역시나 지수가 올라가니까 우리 대형주들도 다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죠. 실질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준 거는 뭐 SK 하이닉스나 LG 화학이나 이런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기술주 위주의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지수가 올라가니까 대형주들도 당연히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도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종목들이 강한 좀 시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조금 강한 시세를 보여줄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조금 쉬어갈 때를 노려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많은 투자분들이 다 지금 뭐 투자를 하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겠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D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수혜를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뭐 지금 계절 비수기라고 하죠. 1분기 같은 경우는 계절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에 관련해서 수요가 좀 급증을 함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진입을 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뭐 권장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지금 신규 진입을 한다고 하면 이제 조금 박스 트레이딩 관점으로 12만원 12만원 부근, 그리고 전고점인 15만원 부근 15만원 부근으로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5만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2만원 정도로 대응을 하셔서 신규 진입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1분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번 봐볼게요. 자, 오늘 그 대형주 중에서도 강한 조금 흐름을 보여줬죠. 8%나 이제 시세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 우상향 흐름을 올려준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굉장히 이 고점에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강한 시그널이 나왔던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급락을 보였던 부분이 있지만은 20% 가량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흐름을 내어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배터리 관련주나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조금 모멘텀이 유효하죠. 왜냐하면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우리나라까지 다 지금 뭐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시장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유럽 매출이 좀 증가를 해서 오히려 더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저는 조금 더 밑에서 한 65만 원 이 전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모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55만 원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은 80만 원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좀 괜찮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종목 뭐 천천히 모아 가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텔레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지수가 조금 뭐 조정을 줘도 실제로 계속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찌 됐던 간에 이 기업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계속 모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 매집을 하는 모습을 포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신규 매수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신규 매수하셔도 괜찮고, 목표가는 이제 27만 5천 원 정도 한 부분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24만 원 부분 조금 짧게 잡고 시장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내가 좀 길게 볼 거다라고 하면은 뭐 23만 원까지 내려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료가 좋습니다. 뭐 메타버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5G나 등등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중간지주사 전환 등등, 이거 지난 영상 한번 보시면은 제가 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일 같은 경우에 조금 이슈되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IA라는 종목이네요. 이 IA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기차, 그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반도체라든지 전력 모듈이라든지 이런 제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뭐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이 이렇게 이슈가 됐던 부분은 이제 중국의 최대 전기차 기업에 이제 어느 정도 전력 모듈을 공급을 한다는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시장 패턴이라고 하죠. 사실 이게 시장에 유행하는 패턴들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락을 보여준 다음에 밑에서 강하게 분출을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종목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IA 요거 지금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시고 한 요 정도 라인 1,400원 전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잡은 다음에는 이제 1,200원 부분을 손절가를 잡고 조금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는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800원까지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내일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올리고 추가적으로 강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가면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에 횡보하고 내려올 때 조금 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봐볼까요? 오늘 BHI라는 종목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테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사우디의 뭐 바라카, 뭐 원전, 뭐 등등 이런 뉴스 보시면 기사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원자력 테마 종목들이 좀 강한 시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과 지금
굉장히 요즘 트렌드에 맞게 상승 패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매수 유효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전에 어느 정도 올랐다고 윗골을 달고 내려왔죠. 어느 정도 이전에 이런 상단의 물량을 어느 정도 조금 공방을 벌이고 내려왔다. 다만 요즘 같은 경우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 음봉을 보여준 다음 다시 올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좀 더 이 몸통 부분 3,500원 부근에서 이제 좀 매수를 해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4,250원을 목표가로 잡아두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말씀드렸지만 3,250원 부근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봐볼까요? 원익큐브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뭐 애플 폴더블 폰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뭐 정치 프리미엄도 붙어가지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거철이기 때문에 이런 선호도 지지율에 따라서 이런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붙은 종목들이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급등. 뭐 이전에도 상한가 같지만 오늘도 상한가. 보시면은 양 이런 패턴의 흐름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내일 이 종목이 우리가 내일 매수를 쫓아가서 들어가야 될까라고 하면은 조금 저는 권장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게 상한가가 올랐던 종목보다는 다음 후발주를 조금 이제 찾아보신 다음에 신규 진입을 하는 게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 같은 경우에 내일 이제 오늘의 이제 종가죠. 이제 3,330원을 깨고 내려온다면은 절반 정도는 바로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시고, 아니면은 욕심 없이 내일 흐름에 따라서 이제 현금화를 시켜도 괜찮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종목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상한가 따라잡기, 요거는 가급적이면 기술자 아니라면 굳이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한국전자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금일 좀 상한가 흐름을 보여줬죠. 상한가 간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쿠팡 관련해서 이슈가 엮였습니다. 공사업체라고 해서 오늘 상한가를 보여줬는데요. 자, 보시면은 차트들이 계속 상향 강하게 시세 분출 횡보, 올리고 횡보, 또 올리고 횡보, 또 올리고 또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신 분들 또한 내일 전 종목과 같이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대응을 하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괜찮다. 그리고 요즘 상한가 간 다음 날에 패턴을 가장 유심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갭을 띄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 갭을 메꾸려고 하는 성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갭을 띄우고 올라갔다가 이 갭을 깨고 내려오려고 하면은 절반을 수익 실현하시고 우리의 종가에서 마지막 절반은 이 보종가로 대응하시는 게 안전한 수익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투자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진입은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다음 종목 보면서 우리가 조금 좋은 종목들을 미리 선 진입을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선 괜찮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봐볼까요?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키오스크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는 종목들이 되게 비슷하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내려왔다가 다시 윗꼬리를 보여주고,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살아있어요. 거래량이 살아있고 이전 흐름보다 더 높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또한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굉장히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조금 몰리는 종목에서 이렇게 차트적으로 어느 정도 눌림목 주고
시세를 한번 털어줬을 때 요때 조금 진입하는 거 저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대응할 때는 이제 우리의 매수가는 한 요 정도 이 몸통 부분을 매수 타점으로 잡아보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강한 시세 분출이 나왔던 위치, 즉 한 5,800원 기준을 잡고 손절가를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어느 정도 좀 매물을 맞고 떨어졌던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재차 이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000원 부분까지 잡고 좀 대응을 하시되, 가급적 지금 현 시점에서 계속 뭐 올라가는 종목에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좀 내려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후발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해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두고 거래량이 터질 때 우리가 진입을 하자. 그러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장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마감 후에 주요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 설명을 조금 해드렸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